황동인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청년 인재 영입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원정관 씨 사태처럼 너무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청년 인재 영입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의 강보배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선거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고요. 또 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지 청년 인재 영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인재 영입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당 차원에서는 국민 정서에 맞는 사람들을 인재 영입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자신들의 당도 홍보하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인재 영입이라는 게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특정 선거철에만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정당들이 국민들이랑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면 이미 좋은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경험도 쌓고 능력도 키웠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인재 영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재 영입은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용 인재 영입, 그다음에 어떤 한시적인 인재 영입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정당들의 인재 영입 과정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각 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인재 영입을 하는지는 이게 막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단지 네. 언론을 통해서만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드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 중심적이고 되게 상징적인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스토리를 되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을 깊게 들여다보거나 고민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확보되고 있지 않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영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신뢰나 담보들을 가져가기도 전에 영입 사고들이 터지죠. 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각 철회가 벌어지면서 갈등들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정치 혐오들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굉장히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를 통해서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 혐오를 가장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인재 영입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청년층들, 좀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청년층들의 인재 영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재 영입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당 입장에서 청년표가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20대 남성층의 지지 기반이 제일 약한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너무 약한데 민주당 이탈표를 끌어들이고 싶기도 하고, 정의당도 상대적으로 이런 청년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들이 한쪽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하고 호흡한다고 생각하면 호흡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모습 자체도 그렇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의 가산이 국민들과 비슷하지도 않고, 네. 연령대도 50대 중반 정도 되면 대한민국 평균 연령 한 40대 중초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훨씬 나이가 많고요. 네네. 거기에 또 청년은 워낙 가소대표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고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있고 변화가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층을 공략하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정치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영입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연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 현실을 봤을 때 이렇게
선거가 있거나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청년들 인재 영입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은 많지 않거든요.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의 연령대가 평균 연령을 훨씬 웃도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데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좀 제대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입장을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싶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 여러 가지 조사들이나 내용들이 발표되는 곳 속에서 보면 청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정치 의사들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과거의 청년들은 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는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분들이 정치 참여하고자 하는 장이나 어떤 것들이 기존의 기성정치와는 너무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서 기존에 워낙 청년들이 미조직화돼 있다 보니까 기성 그룹처럼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화가 돼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청원도 그랬고 SNS 통해서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정치의식들이나 내용들을 풀어내는 것도 그렇고 네. 투표 독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어떤 의사들을 피력하고 있는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정치 의식도 성장해 있고 확산되고 있고 또 투표 행위나 다양한 정치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 투표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즉 매듭들 다시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이 국회에 입성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으로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청년의 정치 리더들이 정치에 또 국회에 입성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어떤 등판할 수도 있긴 하는데 네. 일단 시민사회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겪을 수 있는 장들이 충분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당도 이런 과정 내에서 어떤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들을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제대로 갖춰야죠. 그리고 선거법 그러니까 정치자금 문제도 되게 큰데요. 네. 당장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후원회나 이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국회의원을 바로 당선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바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도 되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후원회 같은 것도 조직할 수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돈 자체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를 마련할 방법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그냥 공탁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좀 더 들여다본다고 하면 선거 비용 중에 대다수는 진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경제활동 과정들이 이게 짧기 때문에 이 지금 선거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선거 자금을 만들 그런 환경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제적인 압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 그다음에 후보로서 등록하고 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겠네요. 예, 그렇죠. 네. 실제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안 되는 거고 또 시민사회 자체 내에서도 크려고 하는 그룹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외국들, 실은 선진국들은 각 정당들이 이 청년들 그리고 또 소년들을 정치적으로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육성하면서 미래의 그 정치인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교육하고 또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이 등용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교육 과정 자체 내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방식 자체가 다들 다르죠. 네. 되게 토론식 방식으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떤 논쟁이나 대화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저희는 되게 집중적인 교육들을 바르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고정적 관점들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저는 이게 그냥 정치 영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바꿔야만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다양한 영역들, 뉴질랜드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했던 되게 젊은 총리 문제, 이런 식으로서 등tum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게 이 30대 정치 리더들 그리고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그다음에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실은 우리나라도 이 70년대나 이럴 때는 40대 기수론 대통령 후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젊고 액티브하고 역동적이었는데 정치 구조 자체가 청년들이 이런 정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막아와서 그런 역동성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가 들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회 기반 자체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뛰어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만들어졌었는데 그런 기대, 어떤 그런 사회적 구조 내에서도 청년들이 더 이상 약간 목소리 하는 것보다도 빨리 안정적인 차원으로 자리를 잡는 데만 되게 집중하게끔 어떤 사회가 목소리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지금 21대 총선 4월 15일 날 이루어지는 21대 총선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강력하게 내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바람을 담아서 그 생각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짧게 한 말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최대한 청년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이야기 들을 수 있게끔 당을 만들고 얘기를 꺼내야 이번에라도 많이 등판해야 다음에도 등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당을 통해서 많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방금 국장님과 뜻을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의 강보배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